자,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한 명이 안 왔는데, 뭐, 그냥 해야지, 뭐. 오겠지, 뭐.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겁을 많이 먹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막 누군지 궁금해서 막 찾아보셨다면서요? 그래서 나인 걸 알고 막 인사한 거야? 아까 막 나 보자마자? 얘도 너도 인사하고, 너도 인사하고. 나인 줄 알고 인사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뭘 봐? 자, 나 안 무서워. 쫄지 마, 얘들아. 무서운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은, 원래 계셨던 선생님하고 좀 많이 달라, 사실. 원래 계셨던 선생님이 좀 어땠어, 니네는? 무서웠어요? 니네 막 혼내도 막 웃고 즐겼다며. 나 다 알아. 막 욕해도 즐기고 웃고 막 그랬다며. 선생님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너네들도 그렇고, 너네들도 나랑 수업하면서 적응하고, 나도 이제 수업하면서 너네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 서로 간의 적응 기간이 좀 아마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달라. 선생님들끼리 아무래도 성격이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알아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 우리 저 뒤에 저걸 왜 세워놨을까? 뒤에 한번 볼래요? 아까 봤지, 오면서. 나 삐 하는 소리 들었지?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지금. 알아요? 자, 내가 저걸 왜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본 사람 있니? 아직, 응? 오, 좋아. 어떻게 알았어? 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거 왜 녹화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당연히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수업을 막 하면 재미가 없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에는 좀 재밌는 얘기 내지는 얘네들한테 이제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되게 어색한 환경에 니네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궁금하지 않냐? 중학교 어떻게 생활할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별 생각 없어요? 그래. 그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선생님은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막 겪었잖아. 개모디. 저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다잉. 자, 그래서 선생님도 어린 시절을 좀 겪어봤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있었으면 아무래도 니네가 나 같은 어른을 만났던 것처럼,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수많은 어른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만나봤는데, 선생님이 이게 좀 어른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리다고 무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 사실. 뭐 다른 거야.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너네들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철이 들면은, 그때 당시 내가 어른한테 대들고, 화내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욕도 하고, 그랬던 행위 자체가, 나중에 니네가 철이 들면은,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꾸짖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돼. 아직은 니네는 어리니까 그런 과정을 아직은 못 겪었지만, 근데 그런 건 다 제끼고 다른 거 위주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것만큼은 난 너무 억울했다 싶었던 게 내가 잘못을 전혀 안 했어. 근데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혼나고 이랬던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어. 난. 너네도 좀 그런 경우 있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살아보니까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딱 어른이 됐을 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약에 만나고 상대하게 되면은 적어도 어리다는 거를 티를 네가 나보다
어려 이런 얘기를 티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생각은 지금도 알고 갖고 있고 그래서 너네들한테도 똑같이 나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네들을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처럼 대할 것이고 근데 중학생이어도 나보다 어린 건 어린 거야. 그치? 그런 건 두 번째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생은 중학생이면서 그렇다고 내가 너네들을 어린이들 취급하지는 절대로 않을 거야. 그래서 잘하면 당연히 칭찬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니네가 뭔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막 화내면서 지적하는 건 아니어도 인생 선배로서 너네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많은 과정을 많이 겪을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 이맘때쯤에도 니네 1년 선배들 있잖아. 똑같이 받았어. 그때도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나랑 이제 너네 뒷반 애들이에요. 뒷반 애들인데 그래서 걔네들은 1년 동안 나랑 이렇게 상대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애들이 1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중학교라는 생활을 1년을 했잖아요. 걔네는. 하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공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고 좋은 쪽으로 바뀐 애들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뀐 애들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너네들을 진도를 막 빨리 빼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존재로 있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은 니네들을 좀 중학생답게 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게끔 됐으니까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니네가 한 단계 더 공부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한 단계 성장을 하게끔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공부하면서 2시간 동안 수업만 안 해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중에는 니네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위에 니 다음 반 애들이 1년 동안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좀 좋게 받아들였던 애들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 그 좋아졌다는 게 뭘까요? 공부도 공부지만 뭐 소위 말하는 인성 보수할 때 인성 있잖아. 그 인성도 좀 애들이 많이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예의 범절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방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니네들한테 그런 존재가 좀 되고 싶어.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선생님. 그러니까 좀 일단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발전적인 요소가 니네들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니네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거든. 그냥 지수 선생님한테 들은 게 다야. 그래서 민준이는 이제 뭐 저기 창녕쌤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왔다 그랬잖아. 그쵸? 뭐 그런 얘기 뭐 간단한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얘기도 좀 많이 할 거고 수업하면서. 그리고 니네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이제 발견이 아마 되겠지. 선생님 기준에서 아직 모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본인들도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기는 나 이름을 안 물어봤구나 보니까. 자, 민준이가 평천초 민준이 맞죠? 그 다음에 건우가 아직 안 왔고 조민준? 조민준. 그 다음에 성민이. 자, 백운초등학교. 자, 오케이. 백운초면 의왕인데? 셔틀 타고 다니겠다. 그렇구나. 자,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기가 뭐 여기 학원 다니지가 뭐 긴 사람도 있고 조금 짧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수학만 얘기합시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부를 수학을 해보니까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혹시 있어요?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되게 단순한 거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 숙제 되게 잘해와요. 많이 틀리는 건 상관없이 일단 숙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잘해와요. 단순한 거잖아요. 아니면 복습을 잘해요. 틀린 거 꼭 집에서 한 번씩 공부해봐요. 그런 게 아니면 결석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상관없고 난 결석 절대 안 해요. 아파도 꾹 참고 하고 나요. 뭐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뭐 잘할까요? 잘하는 게 단 하나도 없는가? 없어요? 결석 별로 안 해요? 좀 그런 것도 장점이야. 뭐 예를 들면 뭐 결석을 안 한다 치면은 보통 니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 좀 힘들 수 있는데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만 참고 오고 그러니 혹시? 그렇지는 않지 아직. 감기는 그냥 감기는 그냥 와요? 그래 엄청 많이 컸어요 그런 것만 해도. 자 이름 참 헷갈리네. 성민이
성민이는 혹시 뭐 공부에서 봤을 때 난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다 싶은 거 있어? 머리에 뭐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민준이는, 자, 김민준,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네. 김민준은 뭐를 잘하는 것 같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 아직은. 그래.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갈 거야. 자기가 남들보다 이거는 잘한다라는 거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알겠죠? 좀 이따가 이건 자세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자,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진짜 못하는 것 같아. 그건 좀 탁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본인. 그쵸? 있는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 사실. 나도 몰라요, 사실. 니네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자, 보자. 한번 부끄러우면 얘기 안 해도 돼. 자, 대신 속으로는 생각하는 건 좀 추천해요. 알겠죠? 자, 민준이는, 자, 내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싶은 거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민준이. 못하는 거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숙제 꼼꼼히 하는 그래.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네가 한 단계 성장한 거야. 알겠죠? 본인 스스로 아는 거잖아. 숙제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숙제는 잘 하는데 꼼꼼하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문제를 빠뜨리고 빠뜨린다는 게 왜 빠뜨릴까? 몰라서 아니면 그냥. 가끔씩 3페이지를 넘겨요. 아, 2장을 넘겨 숙제를 한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말고는 숙제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이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민이는 복습을 하네요. 복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네. 자, 이걸 느끼고 있으면은 컸어요. 니는 이미 큰 거예요. 뭐, 그리고 민준이도 뭐 얘기를 못 했겠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본인이 느꼈다는 얘기는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진도 절대로 선생님 빨리 안 나가. 알겠지? 선생님 복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복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 2권 쓰죠, 지금. 그린하고 센 쓰고 있죠? 맞지? 그거만 쓰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진도 나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선생님이 보충할 수 있는 뭐 문제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니네 내년에 중1이면은 시험 안 보잖아. 알고 있지? 알아요? 자유학년제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험 안 본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네들이 기분이 어땠어요? 초등학교는 시험 보잖아. 학교에서 시험 보니? 보죠. 정기적으로 보죠. 그거를 안 본단 말이야, 시험. 그럼 너네 초등학교 때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공부라는 걸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내년에는 안 해. 시험 공부라는 걸 안 해, 학교에서. 니네들이 느끼는 감정은? 좋지. 좋지. 시험 안 보니까 시험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왜 시험을 안 볼까? 학교 다니면서 항상 봤던 게 시험이었는데 1학년인데 왜 갑자기 시험을 안 볼까? 왜 자유학년제라는 걸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두 개만 더 얘기해볼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는 거 맞아. 자, 그거는 뭐겠어? 자기 스스로 학습하라는 얘기겠죠. 남에게 뭔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공부를 해서 메꿔라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은 평소보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힘들지. 근데 그 힘든 건 둘째치고 여가 시간이 없어지잖아. 노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나라에서 1학년 때는 놀고 자빠지라고 뭐 시험 안 보라고 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미친 나라지. 정신 나간 나라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시험 공부의 부담을 딱 줄여주고 없앤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없애준 대신에 뭐 하라고 시간을 줄까? 니네가 커서 뭐가 될지 고민하라고 시간을 주고 그거를 유식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 진로 계획.
나는 커서 뭐가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 세운 사람 없잖아. 그쵸? 구체적으로 난 뭐 될 거예요 생각해본 사람 있니? 세 명 중에서? 있어요? 오,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게임에서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는 되려면 컴퓨터를 좀 잘 다뤄야 되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의 관심사잖아, 그게. 그치? 자, 잘 얘기해서. 또 있어요, 혹시? 대부분 없어. 자, 선생님 기억상 올해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 이 학생이 두 번째예요. 엄청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너네들이 일단 이상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상한 거 아니야. 대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1학년 때 이 학생처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탐구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시간을 준 거야.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일단 중학생이 딱 되면은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학교에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잘 들어봐. 너는 초등학생이잖아,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막 자니? 그런 경우 거의 없지. 반 애들도 거의 그런 애들 많이 없잖아. 조는 애들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기억에도 선생님 시절에는 초등학생 때는 수업 중에 조는 애를 못 봤어. 왜? 점을 많이 찾아. 그치? 근데 중학생이 딱 되면은 조는 애들이 되게 많아져. 왜 그럴까? 자기 혹시 뭐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도 있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다 있네? 그치? 그러면 자, 위에가 몇 학년? 누나가? 누나 형 또는? 중3 지금 중3이에요?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바로 위인데? 와, 나이 차 많이 나는구나. 몇 학년? 3원. 2학년. 잠깐만. 그럼 8, 9살 차이 나는 건데? 와. 딱 둘이니, 형제가? 늦둥이구나, 완전. 대학생이에요? 몇 학년? 또 바로 위에가 대학생이야? 중간에 또 있어요? 몇 학년? 고3? 그것도 많이 차이 나네. 셋이야, 그러면? 기억 많이 받았겠다. 자,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니네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니네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잖아.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봤지. 중학생 뭐 물론 니네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학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많이 힘들어했을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학교 1학년만 얘기합시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어느 날은 학교 끝나면 5시 전에 끝나요. 초등학교는 아무리 늦어도 몇 시에 끝나요? 4시. 그쵸? 아무리 늦어도 4시죠? 근데 최대가 5시인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원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씩 다 길어. 오전 수업만 하는 날 있니? 6학년은 없나? 중학생도 당연히 없어. 없는데 똑같이 수업 시간이 다 길어. 그러면 애들이 느끼는 건 무슨 느낌이 가질 거야? 학교에 오래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 그렇지? 그런데다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것보다는 다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겠지. 그러지 않겠냐? 수학만 하더라도 지금 니네 중학교 1학년 거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거랑 6학년 2학기 때 거랑 중학교 지금 1학년 2학기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어렵죠.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학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 어려워. 수학만 하더라도. 근데 다른 과목까지 그렇게 다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애들이 느끼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올라가. 그럼 애들이 힘들지. 그건 정신적으로 힘든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학교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잠은 똑같이 많이 자. 왜냐면 학교는 8시 50분까지 9시까지 가요. 초등학교도 똑같지. 아니, 맞죠? 똑같이 가. 중학교도. 근데 잠도 비슷하게 자. 근데 문제는 그래도 좋아. 힘들어서. 그 과정이 니네 윗선배 아까 얘기한 반 있잖아. 니네 뒷반 애들. 걔네들이 중학교 딱 오픈하고 3월에 내년 3월에 오픈하고 딱 들어갔더니 한 2달 동안을 학원에서 계속 졸더라. 니네들도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내가 너무 체력이 약한가?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졸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안 졸다가. 그래서 그런 것 하나도 니네가 나중에는 좀 적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적응하면은 안 졸아. 피곤하지도 않고. 근데 아직 어리니까. 중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교복을 입고 간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잖아요.
맨날 사복만 입고 다니고 그런 것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데다가 수업 시간도 길지, 내용도 어렵지, 숙제도 아무래도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하나 얘기했어요. 중학교에 일단 적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첫 임무야.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적응 기간을 최소 한 달, 길게는 2달 동안에는 좀 적응 기간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예방 주사 놔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처음 듣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적응하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얘기고, 자, 그럼 일단 적응을 잘했어. 2달 정도 지나서 입학하고 나서 2달 정도 돼서 적응을 딱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거 뭘까? 초등학생 티를 벗어나야 돼. 물론 중학생도 어린 거 맞는데 초등학교 때 했었던 어리광부리던 행동, 말투, 그게 그냥 놀 때 나오는 행동, 말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어요. 아니야, 안 할래요. 엄마 숙제하기 싫어. 떼쓰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 아니야. 엄마랑 싸우고 공부 안 한다고. 많지. 그쵸?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숙제 안 해왔다고. 학원에서 전화 오면. 그쵸? 자, 그런 거를 차차 너네들이 좀 어른스러워지게끔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많이 도와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말한 거를 한 단어로 함축하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안 좋은 습관을 다 버려야 돼, 이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금 1년 내가 가르친 중인 애들이지. 걔네 아직도 탈피를 못했어. 안 좋은 습관. 그나마 좀 좋아졌어. 그게 1년 걸렸어요.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해가지고 1년 걸렸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내가 니네들한테 물어봤잖아. 자기가 공부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자, 얘기했지. 숙제를 꼼꼼히 안 해온다. 너는 복습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좀 생각하는 건 좀 있죠. 자, 그런 거를 본인이 일단 느꼈다면은 개선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까? 에 대한 거는 내가 차차 도와줄 거야. 자, 그러면 아직 내가 너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경험상 봤을 때 너네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얘네들도 나중에 중학생 되면 똑같이 할 거야.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좋은 얘기 해줬어. 복습을 잘 안 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복습이에요, 항상. 근데 복습인데, 자, 복습의 일환으로 하는 게 사실 뭐냐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야. 자, 니네가 숙제를 받으면 항상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슨 숙제를 내줘요? 그날 진도 나간 거에 해당하는 숙제를 내주지. 또는 진도 나간 거 말고 그 전에 했었던 내용에 대한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자, 그거를 그러면 학원에서 숙제를 왜 내줄까? 복습하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니네가 하나도 안 배운 게 없어, 아직. 지금 니네 기본도형 단원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뒷단원 이름이 평면도형이라는 거예요. 몰라도 돼야지. 근데 그 단원에 대한 숙제를 니네들한테 갑자기 확 내줄까? 문제 풀어. 안 배웠지만 그냥 해와. 이런 선생님은 세상에 없어. 그럼 미친놈이에요. 그런 선생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배운 부분에 한해서 내주는 숙제는 다 무슨 취지로 내준 거냐면 복습이야, 복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운 거니까. 모르는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숙제는 꼭 해와야 돼요. 왜? 복습이기 때문에. 자, 근데 니네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했잖아. 선생님도 중학생 대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건데, 초등학교 때, 자, 한지수 선생님이 했을 때 숙제 채점 누가 해주셨니? 선생님이 다 해주셨나? 어떻게 했어요? 채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선생님이가 중간에 했어요. 중간에는? 네. 손을 다 불러주고. 다 불러주고 본인이 채점했어요? 자기 거를? 자기 걸 자기가 스스로? 그래. 선생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뭐 나는 초등부는 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나 선생님이 작년에 받았던 바도 똑같이 했거든. 그래서 어른 대우를 해줄 거야. 중학생이니까. 자, 초등학생이면 사실 어리다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채점을 틀린 걸 맞았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 그러다 보니까 채점을 본인이 다 해. 선생님이 해줘. 근데 선생님은 니네 중학생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우를 해줄 거야. 왜? 기본적으로 한 단계, 한 학년 올라간 거잖아.
그럼 약간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틀린 문제를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는 유치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여나 본인이 그렇게 지금까지 했었다. 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 만약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하면 안 돼. 그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이야. 선생님, 전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아니야. 중학생이야. 교복만 안 입었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이제. 알겠지? 만약에 틀렸으면 그냥 그어. 알겠어? 근데 애들이 왜 동그라미를 칠까? 고치기 싫어서. 남기 싫어서.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이야. 알겠죠?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거.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거 꼭 지켜야 돼, 얘들아. 그래서 채점하는 것도 이제 너네들한테 맡길 거야. 답도 안 불러줄 거야, 나. 그리고 답지 줄 거야, 너네들. 자, 답지 선생님한테 받아왔어. 너네들한테 줄 거예요. 직접 채점하라. 앞에 보면은 답지 구경한 적 있니, 이거? 앞에 니네 채점하라고 이렇게 답만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어.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이거 하나씩 자리에 놓을 거야. 니네가 이거 보고 본인이 스스로 채점할 거예요. 알겠죠? 왜? 중학생이니까 대우해줄 거예요. 유치한 행동 안 할 거라고 믿으니까. 단, 책검사는 할 거예요. 알겠죠? 했는데 부정행위가 만약에 발각이 됐다. 답이 안 맞아. 동그라미가 돼 있어. 또는 풀이가 없는데 답만 찍은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돼 있어.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자, 당연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자, 본인이 그러니까 한 단계 성장은 해야 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겠죠? 틀리면 자신있게 그냥 틀렸다고 해. 틀리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거야. 채점하거나 과제할 때 양심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자, 과제할 때 얘들아,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객관식 문제 있지. 근데 풀다 보니까 니네 대부분 이렇게 했을걸? 숙제하다가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럼 니는 보통 어떻게 해? 찍지. 찍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학원에서 시점을 했더니 운 좋게 맞았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해? 일단 아싸 맞았다 하고 동그라미 치지. 그리고 어떻게 해? 넘어가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찍은 문제가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니? 안 물어보죠? 자, 그런 것도 바꿔야 돼. 알겠죠? 자, 앞으로 숙제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객관식 문제 얘기하는 거야. 풀다가 모르는 객관식이 발견됐으면 반드시 학원 가서 질문해야지 라는 표시의 별표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학원 다니면서 얘들아, 니네가 바꿔야 되는 생각은 틀린 거를 주저하지 마. 알겠어요? 학원 오면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 얘들아, 학원 와서 하는 숙제는 틀리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학원 다니면서 하는 과제는 어쨌든 틀릴 수밖에 없어. 양에 관계없이. 근데 그런 거 틀린 거를 감싸고 숨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학원에서 틀려도 돼.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 많이 틀려도 돼. 상관없어. 야, 처음 배우는 거잖아. 어떻게 한 번에 다 봐? 다 맞아. 니네가 천재니? 아니잖아. 아니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틀리는 거에 주저하지 마. 대신에 몰라서 틀린 거잖아. 몰라서 틀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겠죠. 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학원 와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얘기 또 할게. 틀린 문제를 그날 니네가 문제집에다가 적어놨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면. 그럼 그걸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자, 근데 집에 가서 세모 표시해놓고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경우는 없지? 없죠. 잘 안 보지? 자, 그런 것도 바뀌어요. 자, 세 번째. 뭐 복습의 일환이죠, 이것도. 그래서 과제를 하는 것도 복습이지만 틀린 문제 학원에서 고쳐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반드시 복습을 니네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는 수업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알겠지? 자, 알겠어요? 바꿀 게 되게 많죠, 벌써. 니네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하나씩 얘기해주고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착신한 사람 없지? 그쵸? 이것만 해도 얘들아 확 들어.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느껴요. 맞네,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풀었지?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너를 부러워하겠지.
욕도 하고 재수없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즐기면 돼요. 속으로만 티를 내면 애들한테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티를 내지 말고 속으로만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니네가 계속 겪잖아. 그러면 지금 니네가 느끼는 수학이 아무래도 재밌다에 지읒은 써진다. 진짜 재밌어져 조금씩.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고. 자, 그래서 복습 꼭 하자는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질문. 숙제를 받았다 오늘? 내가 오늘 숙제 내줄 거잖아. 보통 숙제 언제 했어요? 네. 내일 했죠. 그쵸? 내일 했죠. 내일 했죠. 그날은 안 했죠. 자, 그럼 오늘 집에 가면 무슨 숙제 할 거예요? 영어 숙제? 영어학원 다 다니니?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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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어 숙제 하겠네.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영어 숙제를 오늘 해? 원래 영어 숙제 언제 받았을까? 어제 갔니? 보통 영어학원? 뭐 일주일에 이틀 가나? 이틀 가는 학원도 있고 3일 가는 학원도 있고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럼 영어 숙제를 어제 받았다 치자. 그럼 어제는 뭐였어요? 수학 숙제 했겠지. 근데 오늘은 숙제를 안 받았으니까 수학 숙제 할 게 없었네. 그럼 어제는 뭐였어요? 놀았죠? 놀았지. 아싸 숙제 없다. 놀자. 스마트폰 하고 컴퓨터 하고 텔레비 보고 놀았겠지. 뭐 그런 날도 있어야지 사실. 맨날 숙제는 어떡해. 근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워. 노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닌데 자 그럴 때일수록 영어 숙제를 그러니까 어제 받은 거잖아요. 영어 숙제를. 그러면 그 영어 숙제를 왜 그날 안 했을까? 왜 노는 걸 먼저 생각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니네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수학 숙제는 언제 했어? 수학학원 가기 전날. 영어 숙제는 언제 했어? 영어학원 가기 전날. 항상 그렇게 했죠.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습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복습은 언제 해야 돼? 학원 오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렇지. 벌써 알고 있잖아. 학원 수업 들은 날, 그날 하는 거야. 복습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전날 했잖아. 그럼 바로 한 게 복습을 한 게 아니죠. 그렇지? 자, 수학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데 그 복습을 그날 바로 안 하고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주말 끼면 더 늦게 하잖아. 그치? 그렇게 늦게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 학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전혀 자기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요만큼 중에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날 숙제 내준 걸 그날 바로 하잖아? 늘어나. 조금씩. 알겠지? 그리고 처음 내준 숙제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내줘요, 너네들한테. 알겠니? 갑자기 막 센 C단계를 내준다거나 그러냐? 안 그래요. 처음 배우는 거 어떻게 내줘? 얘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는 너네들이 과제를 하면서 자, 다시 말하면 복습이죠. 복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비중이 그날 해야지만 늘어나는 거야. 근데 니네는 지금껏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없지. 그럼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과제도 많이 틀리죠. 배웠던 건데 또 질문 많이 하고 그래놓고 아씨 난 안 돼. 수학은 역시 어려워. 이런단 말이야. 너네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학원 다니는 너의 나의 또래 애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자, 그럼 느꼈지? 잘못된 습관이라. 그럼 너네들은 안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숙제는 되도록이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하세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아, 저 선생님은 공부만 얘기해요. 아니야. 놀아도 돼요. 주말에 놀아도 되냐? 생각을 해봐. 주말에 학원 가니? 토요일날 학원 가니? 영어학원 가냐? 아 그래? 그럼 일요일만 얘기하자. 일요일날 학원 가는 사람 없지. 일요일은 노는 날이잖아. 맞아. 일요일은 선생님이 놀아. 노는데 잘 들어봐. 숙제를 다 미리 해놨어. 토요일날 영어학원 갔다 왔다? 숙제 받았다? 숙제를 다 했어 그날. 그럼 일요일날 마음 편하게 놀아도 되네.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월수금반이니까 월요일날 수학학원 와야 되잖아. 숙제 못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할 필요 없네.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영어학원 가잖아. 숙제 다 해놨는데 할 거 없네. 그럼 마음 편하게 영어학원 가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3일이 마음이 편해. 숙제를 미리 했더니 이해가 팍팍 되지 않냐? 니네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평소에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던 거야.
알겠죠? 야,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숙제를 내줬어. 숙제를 해왔어. 근데 오답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당일날 했으면 오답이 줄어. 100%예요. 줄어들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니네가 나중에 틀린 문제 고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어서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공부하기 좀 편해지지 않겠어? 그럼 언제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만 고생하면 되는 거지. 니네 학원 끝나면 이제 자 원래 수업 이 시간에 했니? 초등부에 있을 거 똑같죠? 시간 똑같죠? 그럼 집에 가면 7시 40분, 아니 8시면 집에 가. 셔틀 타는 사람들도 대부분 늦어도 8시 반 전에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면 보통 뭐해? 일단 씻고 밥을 먹을 거야. 그렇지, 많이 하지. 놀다 들어가면 집에 보통 바로 들어가죠. 해도 이제 요새 겨울이니까 해도 떨어지고 춥고 하니까.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해. 그리고 숙제 바로 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니네가 느꼈어. 근데 그걸 갑자기 안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은 되겠냐?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단계로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숙제가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린하고 센을 같이 내준다 치자. 그러면 그냥 우리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해보자. 2개가 있잖아요. 2개 중에 하나만 하세요. 물론 다 하면 최고지만 그게 처음부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이성적으로 내줘 숙제를. 말도 안 되게 많이 안 되죠. 그래서 2개를 만약에 내줬으면 하나만 해. 난 센 할래요. 센 하세요. 나 그린 할래요. 그린 하세요. 하나만 해.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야. 왜? 안 했던 거잖아. 니네 과거를 떠올려봐. 숙제 내줬는데 그날 한 적 있어? 1년에 10번도 안 했잖아. 5번 했냐? 안 했죠? 안 했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알겠니? 선생님은 숙제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물어봐. 숙제는 기본 옵션이에요. 당연히 해오는 거 아니야? 숙제를 계속 안 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좀 심했나? 학원을 다니면 안 돼, 그러면. 물론 얘들아 잘 들어. 숙제를 몸이 안 좋거나 어디 뭐 가족들끼리 놀러 갔다 오면 시간이 없잖아. 그럴 땐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아픈데 숙제를 해. 뭐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숙제를 못했어요. 가족들끼리 어디 갔다 오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긴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다 이해해줄 수 있어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강제로 안 해. 절대로.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숙제는 기본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그게 자, 2가지 측면. 너네들한테서는 그게 뭘까요? 복습을 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될까? 예의예요. 알겠어? 숙제를 안 해오면 예의가 아닌 거야.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돼, 너네들이. 알겠죠? 본인이 스스로를 봤을 때 과제를 좀 잘 안 해왔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해오는 게 맞는 거야. 자,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본인데 앞으로는 과제를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꼭 하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숙제 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많아. 그럼 다 하는 거지. 알겠죠? 그 버릇을 이제 너네들이 1년 동안 길러야 돼. 니네 1년 선배들 지금 그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집에 가자마자 숙제. 니네 뒷반 애들. 지금 가자마자 숙제 얘기해. 지금 버릇이 됐어. 니네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과정이 힘들겠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참 하나씩 이루어 나갈 거야, 우리. 알겠죠? 선생님은 숙제 체크를 집에 가자마자 숙제하는 사람 물어봐. 왜? 숙제는 당연히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자, 나는 집에 가자마자 숙제를 2개 중에 하나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출석부에 기록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잘한 친구들은 엄마한테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네들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거예요. 물론 안 했다고 딱 탓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탓하지 않아도 나중에 니네 정기평가 받지. 시험 보면 니네가 느낄 거야. 쟤 성적 올랐어. 근데 나는 안 올랐어. 근데 쟤는 그날 숙제 잘해왔어. 근데 나는 숙제 평소에 안 했어. 그럼 벌어져. 그럼 그때 되면 니네가 아무리 어린이들이어도 느껴. 노력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쟤 노력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힘들겠지. 공부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가 너네들한테 좀 긍정적인 자극이 돼야지. 왜?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너네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알아요? 어리다.
지금 중학생 아니죠. 물론 나는 너네들을 중학생처럼 대우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쟤네들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많은 면에서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하면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절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하나만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과제예요. 과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집에 가자마자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볼 거야. 알겠지? 한 달 동안만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수업할 건데 과제를 꼭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씻고 쉬었다가 해야지 하지 말고 하고 쉬어. 알겠어? 쉬었다가 해야지 하면은 계속 쉬게 돼. 니네 해봤잖아. 그럼 핸드폰 다 있지 대부분. 없니? 핸드폰에 게임 깔려있는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니네가 게임해보면 알겠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잠깐 하고 때려치냐? 계속 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숙제하고 놀아. 알겠니?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숙제를 그날 안 하고 지금이야 니네가 그 학교에 있는 시간이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중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영어학원 갔다 와서 숙제해야지, 수학 숙제해야지, 이게 별 문제 없이 됐어. 근데 중학생이 되잖아? 그게 안 돼. 이유는 아까 말한 이유가 다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과제도 많아. 그리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아무래도 중학생이 나중에 되면은 학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영어 수학 2개 다닌다면 더 느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면 그 학원 과제도 생기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이 없어져요. 그럼 애들이 숙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안 좋은 거야. 자, 니네처럼 숙제했던 애들이야. 영어 학원 끝나면 수학 숙제했던 애들, 수학 학원 끝나서 영어 숙제했던 애들이야.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했어. 안 좋게 숙제를 했다가 중학생이 딱 됐더니 시간이 없네? 아, 영어 학원 끝나면 수학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더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애들이 2달 동안 막 계속 존다 그랬잖아. 졸려서 숙제를 못 하는 거야. 어떤 애는 숙제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책상에서 잤대요. 그걸 새벽에 엄마가 화장실 갔다가 발견해가지고 침대에 눕혔대. 그럼 웃지 못할 얘기도 좀 있었어요. 니네도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야. 알겠니? 자, 그럼 그렇게 됐어. 내가 잤으니까 숙제를 못했네. 그날 수학 학원 간다니까. 숙제를 언제 했을까? 학교에 책을 가져갔다.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당연히 못하고 다른 과목 수업하는 시간인데 몰래 숙제해. 책 밑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숙제를 집중력 있게 했을까요? 못했지. 필기를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지. 안 좋은 것만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지. 어? 자, 근데 또 안 좋은 거는 숙제하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뺏겼어. 되게 많아 이런 경우가. 그러면 애가 전화가 와. 울어. 선생님, 자기가 죄진 걸 아니까. 선생님, 책을 뺏겨서 숙제를 못했어요. 어떡하죠? 이건 안타깝다. 자, 안 뺏겼어, 운 좋게. 했는데 워낙에 그날따라 좀 할 게 많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시켜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몰래 했는데도 과제를 못했어.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언제 남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학교 늦게 끝난다 그랬죠? 집에 들렸다가 바로 학원 아니에요. 숙제 했다가 집에 학원 올 수 없어요. 진짜 그래. 애들 시간 없어서 교복 입고 학원 가. 니네도 그렇게 될 거야.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숙제를 이제 언제 해? 시간이 언제 나가요? 셔틀 타고 오는 시간. 한 10분? 10분 정도 걸리지. 10분, 20분 걸리잖아. 그때 버스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무릎에다가 이렇게 책 올려놓고 이렇게 책 올려놓고 우리가 막 읽고 숙제하고 있어. 영어하고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걸어다니면서 단어 이렇게 외우면서 하고 막. 니네도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하지?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전국에 있는 99%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너네들이 99%야. 1% 얘기 안 했지. 1%는 누굴까? 내가 지금 했던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도 안 하는 애들. 걔네들이 전국에 1%도 안 돼. 그럼 걔네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자, 그럼 그 중에 이 1% 중에 또 99%는 머리가 좋은 애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1%는 천재가 아니었어. 근데 내가 말했던 습관을 단 하나도 다 배제하고 올바른 습관으로만 공부를 꾸준히 했던 애예요. 근데 걔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지. 지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알겠어요? 너네도 그 사람 될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 그거를 언제 만드냐? 중학생 생활 동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은 니네가 이제 중등부 봤잖아. 중학교 과정에서는 선행이 다가 아니에요. 습관, 올바른 습관 확립, 안 좋은 습관 철폐, 버리는 거. 니네들이 그게 중학교 동안에 하는 거야. 선행이 아니야. 알겠죠? 니네 지금 진도 빨라. 그리고 자,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작년 이맘때 1학년 받았다 그랬지. 초등학교 6학년 받았다 그랬지. 니네 뒷반 애들. 걔네가 작년 이맘때쯤 받았어. 걔네 원과 부직거리라는 거 할 때 받았어. 니네랑 한 단원 차이나 위에. 걔네 진도 지금 어디 나가는지 알아? 3학년 1학기 거 끝났어. 1년 됐잖아. 1년 동안 1학년 2학기 끝났지, 2학년 1학기 끝났지, 2학년 2학기 끝났지, 3학년 1학기 끝났지. 거의 2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1년에 끝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 걔네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진도를 많이 나왔을까? 자, 선생님이 아까 나는 절대로 진도 안 한다 그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나왔다. 많이 나간 이유는 중1 때 자유형연제라고 그랬잖아. 시험 대비를 안 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러면 니네 중3형 있다고 그랬잖아. 중3형 누구지? 중3형 학원 다니면 다수인 학원 다니니? 네, 고등과 같이. 네 형 내신 대비할 때 학원에서 내신 대비했던 거 혹시 봤어? 내신 교재도 봤어? 공든탑이라고 써있는 거 혹시 봤어? 두꺼운 책. 그리고 이거는 그지? 이거죠? 이건 되게 얇다? 이건 1학년 거야. 나중에 얘기할 것 같네. 이거는 중학생들 내신 대비 교재예요. 근데 이게 두께가 이거에 한 3, 4배 돼. 그거를 한 달 동안 해. 이 책만 갖고 한 달 동안 막 문제 복습하고 뒤에 서술형 문제 복습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자, 잘 들어봐. 2학년 3학년 때 시험을 봐.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하면은 얘들아 진도를 안 나가요. 진도 스톱. 오로지 현행